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전남 시도민의 민심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직 구청장이 광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광주 북구와 지역의 유일한 조국혁신당 단체장인 담양군, 또 후보들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 화순군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현직 구청장이 광주시장 출마를 예고한 광주 북구청장으로 누구를 선호하는지 물었습니다.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15%,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이 12%로 오차 범위 안에서 각축을 벌였습니다. 이어 김동찬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5%, 정달성 북구의원 3%, 송승종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각각 3%, 정다은 광주시 의원, 김대원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조호건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순호 국민의힘 광주시당 대변인이 각각 2%, 장영희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과 이은방 전 광주시의회 의장, 오주섭 전 광주은행 신협이사장이 각각 1%를 얻었습니다. 나열된 후보 중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응답자가 48%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60대가 문상필 부대변인을 가장 많이 지지했고 50대는 신수정 의장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문상필 부대변인을 가장 선호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신수정 의장을 가장 선호했습니다. 담양군수 후보 선호도 조사에선 정철원 현 담양군수를 꼽은 응답자가 32%로 가장 많았습니다. 박종원 전라남도 의원이 22%,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이 11%로 뒤를 이었고 이규현 전라남도 의원과 최화삼 전 담양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각각 9%를 얻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응답자는 18%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정철원 군수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는 박종원 의원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박종원 의원을 근소한 차이로 더 선호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 중에선 정철원 군수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최화삼 전 이사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화순 군수 선호도는 윤영민 전 화순군의회 부의장이 31%로 가장 높았습니다. 임지락 전라남도 의원이 24%로 뒤를 이었고 문행주 전 전라남도 의원 16%, 구복규 현 화순군수 15%, 강순팔 전 화순군 의원, 맹환열 화순발전포럼 회장이 각각 1%였습니다. 지지하는 후보를 고르지 않은 응답자는 13%였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40대에서 윤영민 전 부의장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30대는 임지락 도의원을 더 선호했습니다. 60대는 윤영민 전 부의장과 임지락 의원의 선호도가 같았고 구복규 현 군수는 70대 이상에서 선호도가 비교적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 MBC 등 지역 언론사들이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광주 북구와 담양, 화순의 유권자 500명씩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고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그 핵심 원인으로 활주로 끝에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이 지목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방위각 시설의 파손 용이성을 점검해왔지만 정작 치명적인 위험 요소는 걸러내지 못한 건데요. 확인 결과 국토부는 점검에 필수적인 실측 장비조차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항의 시설과 장비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점검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 개항 이후 로컬라이저 시설이 충돌 시 부러지기 쉽게 설치됐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에 매년 만족 평가를 내려왔습니다.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꼽히는 2m 높이의 콘크리트 둔덕을 문제 삼을 기회가 해마다 있었지만 매번 놓쳐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만족 평가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국토부는 전국 공항시설 안전점검을 지방항공청에 위임해 매년 한 차례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안공항을 담당하는 부산지방항공청은 방위각 시설 등 공항 설비의 강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특정 장비가 없고요. 왜냐하면 부러지기 쉬운은 만들 때부터 이미 허가가 난 상태라서 저희는 그거를 허가받고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 걸 보는 겁니다. 지난 2020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의 개량 교체 공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콘크리트 둔덕 위에 상판을 덧대 강도를 보강하는 설계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방항공청은 절차상으로 무단 설치가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지적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설치 허가를 받았고 시공을 했고 그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는가 아니면 무단으로 설치하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실측 장비 없이 이뤄진 형식적인 안전점검. 그 사이 참사를 막을 수 있던 18번의 기회는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말 그대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걱정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지역민 의견 수렴 같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정치권을 중심으로만 속도가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립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속도전을 강조합니다.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절차성 따지고 시도민들의 의지를 다시 원초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의 태도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통합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공론화 과정 없이 서두르는 방식은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훼손한다는 지적입니다. 통합이 되더라도 오히려 혼란과 부작용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의 터전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군사작전이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1월 중에 특별법을 마련하고 2월 국회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정도로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하지 않고 시도의회 의견을 듣는 것으로 통합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속도를 우선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9일 광주 전남 시도지사 국회의원과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대통령 간담회가 단순한 격려 차원의 자리가 될지 아니면 행정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지 이재명 대통령이 낼 메시지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한편 1년 반 전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했던 대구와 경북은 사정이 다릅니다.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논의가 중단된 건데요. 광주 전남도 자칫 대구 경북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안동문화방송 엄지원 기자입니다. 한 달 전 5극 3특 균형 발전 전략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 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특별 보조금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집중 지원을 약속하면서 전국적으로 초강력 자치단체 구성이 본격적인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충청권은 대전 충남 통합을 전제로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고 호남권도 광주 전남 통합을 공식 선언하며 공론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목표대로 다음 달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대전 충남, 광주 전남 통합광역단체장이 선출될 전망입니다. 초강력 자치단체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정책 주도권과 국비 확보 경쟁에도 선점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통합 논의에 물꼬를 텄던 대구 경북은 어떨까? 대구 경북은 지난 2024년 5월부터 올해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논의를 시작했지만 본청 입지 논란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 공론화 부족 지적 등이 겹치며 추진 동력이 빠르게 약화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의 원점 재검토 선언과 12상 계엄, 이후 대구시장 공석까지 이어지면서 초강력 협력 논의는 큰 틀에서 진행 중이지만 통합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구 경북 공동협력기획단을 저희 경상북도청에 구성해서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권까지 아우르는
초강력 발전 전략과 산업 연합도시 전략들을 구체화해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TK 통합은 선출될 민선 구기단체장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장의 논의 재개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상북도의 추진 의지와는 별개로 선거 이후 민선 구기 체제에 접어들어서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은 광역자치단체만 통합하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광주시가 시회의에 공개한 광주 전남 행정통합 자료에 따르면 광역지자체인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통합하고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명칭은 대전 충남특별시 사례를 참고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확정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제안됐습니다. 지역민의 동의 여부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하지 않고 시도의회 의결로 대신하는 것이 현실적이란 제안도 나왔습니다. 단돈 10,000원에 청년들에게 신축 아파트를 제공하는 전남형 만원주택이 첫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영장과 카페 같은 특화시설은 물론 반값 관리비 혜택까지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을 잡기 위한 묘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진도의 한 주거단지 내 만원주택 공사 현장입니다. 3,400여 제곱미터 부지의 15층, 2개 동 규모로 조성되는 이 사업은 지난 4월 첫 삽을 뜬 뒤 현재 공정률 30%를 넘어섰습니다. 지상층 공사가 한창인 이곳 진도의 전남형 만원주택은 빠르면 다음 달 중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최초로 지자체가 직접 아파트를 지어 보증금 없이 월 10,000원, 최장 10년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전남형 만원주택입니다. 집 문제는 해결이 좀 잘 되니까 제가 뭐 투자하고 싶은 거나 이제 꿈을 키울 수 있는 방안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특화주택 공모 선정으로 1,400여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면서 공급 물량은 당초 650세대에서 1,200여 세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선 공급 물량 500여 세대의 입주자를 28년까지 신안과 영암, 곡성, 강진, 장흥 등에서 순차적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고금리와 전세 사기 영향으로 월세 수요가 크게 늘자 최근 서울 아파트의 평균 월세 가격은 한 해 만에 10만 원 넘게 오른 상황.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지역에 보다 넓은 평수로 공급하라고 지시하며 청년 주거불안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애들 울음소리도 안 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인구도 감소되고 또 청년들도 없고 무슨 그 획기적인 그 정책이 있지 않고서는 그 인구가 유입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전남도 역시 이 주택을 생활 편의시설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의 슬리퍼 세권, 이른바 슬세권 내 33평형의 넓은 평수로 공급하며 청년 발길 잡기에 나선 겁니다. 인구가 줄어 한 명이 아쉽다 보니 아예 반값 관리비 공약까지 등장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관리비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반값 관리비를 목표로 관리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단순히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10년 뒤 지역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2030 세대의 수도권 중심 쏠림이 지방 소멸을 더 가속화시키는 가운데 해법을 찾으려는 지자체의 실험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승객들은 호출 비용을 아끼고 기사들은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브랜드 택시가 여수에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한 바우처 택시도 크게 늘어서 교통 약자들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내에 마련된 택시 콜센터. 직원들이 걸려온 전화를 받아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한 뒤 차량을 배정합니다. 네, 차량 번호 3865번 이동하실 거고요. 문자로도 갔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올해 처음 출범한 여수시 브랜드 택시. 휴대전화 앱은 물론 전화를 통해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는데
이용 횟수가 하루 평균 500여 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젊으신 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앱 깔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전화로 이용하시고 전화로 또 저희가 바로 받으니까. 여수시 브랜드 택시는 기존 콜택시와는 달리 별도의 호출 비용이 없어 특히 고령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고 플랫폼 업체에 내는 수수료 등을 아낄 수 있어 기사들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부가세 별도로 2.8%를 받아요. 사무실 운영비로 해가지고 별도로 또 받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저희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죠. 오는 10일부터는 교통 약자들을 위한 바우처 택시도 기존보다 10배 이상 늘어 이용객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한 4분 정도 대기가 됐는데요. 이걸 함으로써 한 1분 정도 단축될 것 같고요. 장애인 콜택시도 한 40분에서 절반 이상으로 단축될 것 같습니다. 여수시는 브랜드 택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도록 도심 주요 구간에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하재욱 회장의 회원 1동이 1,073만 4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운 이웃 돕기에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